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게 피가 섞인 그 끈끈함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런데 그날, 내 피닝 세레모니 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홀로 무대에 서서 가슴에 핀을 달아주는 교수님의 손길을 느끼며 눈물이 고일 때, 내 머릿속엔 이미 그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집에서는 내 피로 쌓아올린 꿈의 날에 그들은 바비큐 파티를 열고 있었다. 나 없이, 나를 잊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내 가슴 속에 피가 끓었다. 복수. 아니, 그건 너무 가벼운 단어였다. 나는 그저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간호사 교육을 마치고 피닝 세레모니를 앞둔 날이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는 순간, 가족이 자랑스러워할 그날. 엄마는 전날 밤에 덧니 내일 꼭 와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들 봐야 해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 딸 핀 달고 오면 제대로 축하해줄게 라고 했다. 동생 민준이는 장난스럽게 누나, 핀 달면 나한테도 좀 나눠줘라고 웃었다.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믿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거울 앞에서 유니폼을 다듬었다. 하얀 옷이 내 피부에 스며들 듯 맞아떨어졌다. 3년간의 고된 교육, 야간 근무, 환자들의 눈물과 죽음 속에서 버텨온 시간. 가족을 위해 참았던 모든 것, 엄마 아빠는 항상 민준이 공부시켜야 하니 너는 좀 더 참아라고 했다. 나는 참았다. 내 장학금으로 동생 학원비를 대고 내 휴가를 포기해 가족 여행에 동참하고 심지어 내 첫 월급으로 집 대출을 갚아주었다.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다. 세레모니 장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 하나 없었다. 바쁘신가 보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홀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을 때 주변에선 가족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누군가의 엄마가 꽃다발을 들고 울고 아빠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곧 올 거야. 그럴 거야. 무대에 오르자 박수가 쏟아졌다. 교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며 핀을 달아주었다. 김지은 씨, 당신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순간 나는 울고 싶었다. 기쁨이 아니라 텅 빈 가슴 때문이었다. 객석을 훑어보니 빈자리만 보였다. 가족은 없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엄마의 메시지, 미안, 지은아. 갑자기 민준이 친구들 오라고 해서 바비큐 하게 됐어. 다음에 축하할게, 바비큐. 내 세레모니 날에? 나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눈물을 쏟았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갑자기. 그건 계획된 거였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번쩍일 때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깨졌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문을 열자 그 광경이 펼쳐졌다. 아빠가 고기를 굽고 엄마가 생맥주를 따르고 민준이와 그의 친구들 내 친구들까지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내 친구들. 지은아, 여기서 뭐해? 누군가 물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선물 상자, 그 안에 내 이름이 새겨진 핀 모형. 하지만 그건 축하가 아니었다.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누나 핀 달았대. 우리도 축하 파티 하자고.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나를 빼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그들은 나의 나를 훔쳤다. 내 고통을, 내 희생을 밟고 웃었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끝이야.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칼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후회했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공허함이었다. 가족은 여전히 내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부엌에서 아침 식사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처럼.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눈이 부은 얼굴, 하지만 그 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나는 핸드폰을 껐다. 메시지 알림이 두려웠다. 병원에 도착해 교대 근무를 시작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 모니터의 삐소리, 그 익숙한 혼란이 나를 안정시켰다.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었다. 지은 씨, 어제 세레모니 어땠어? 선배 간호사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았어요. 가족이 바빴어요. 그 말에 선배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다음에 우리끼리 축하하자. 그 따뜻함이 가슴을 저렸다. 가족이 아닌 동료의 말 한마디가 나를 위로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커피숍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오랜만에 내 시간을 가졌다.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적었다. 답은 간단했다. 그들은 항상 그랬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는 민준이를 가장의 후계자처럼 키웠다. 나는 여자애니까 참아야 했다. 고등학교 때 나는 의대 진로를 포기하고 간호학과로 갔다. 왜? 아빠의 사업이 망해 빚이 쌓였으니까. 지은아, 너라면 빨리 취업할 수 있잖아. 민준이는 공부나 하게 해줘. 나는 고개 숙였다. 대학 시절 내 아르바이트 돈으로 동생 용돈을 줬다. 연애. 꿈도 못 꿨다. 집에 남자 데려오면 민준이한테 나쁜 영향이야. 그 말에 나는 포기했다. 그 모든 희생이 어제의 바비큐로 보상받았다. 아니, 짓밟혔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선물 상자, 그건 내 동창 선물이 보낸 거였다. 민준이가 훔쳐온 거였다. 누나 친구들이 보내준 거야? 파티에 쓰자, 라고 웃던 그 얼굴. 나는 노트북에 적었다. 첫 번째 단계, 거리두기,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내 휴가를 내 맘대로 쓰겠다고. 그들의 기대를 끊겠다고.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어제 미안해. 민준이 친구들이 갑자기 와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 나도 바빴어요. 그 말에 엄마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우리 딸 강하니까. 저녁 먹고 가. 나는 거절했다. 오늘 야간 근무예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병원 기숙사로 갔다. 문을 잠그고 처음으로 혼자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민준이가 내 방으로 왔다. 누나, 핀 보여줘. 나는 핀을 꺼내 보였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와, 멋지다. 나도 나중에 의사 될래. 나는 웃었다. 의사. 너 공부 열심히 해야 해. 그 말에 민준이가 울상지었다. 누나 도와줘. 학원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번 달은 못해.
나도 빚 갚아야 해.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나가 왜? 항상 해줬잖아.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 항상이 끝나는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나는 기숙사 생활에 익숙해졌다. 병원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 환자 상담 프로그램, 내 아이디어였다. 상사님이 칭찬했다. 지은 씨, 당신처럼 헌신적인 사람은 드물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집으로 가는 길이 줄었다. 대신 친구들과 만났다. 내 친구들 바비큐에 초대된 그 애들.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을 피했다가 다시 연락했다. 왜 왔어? 나 모르게 이 한 친구가 사과했다. 민준이가 강제로. 미안해, 나는 용서했다. 아니, 그들은 죄가 없었다. 진짜 가해자는 집에 있었다. 집에 가면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엄마의 눈빛이 불안했다. 지은아, 요즘 왜 안 와? 아빠 사업이 다시 어려워서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 엄마, 나도 힘들어요. 월급이 다 환자들 치료비로 나가요. 거짓이었다. 나는 저축했다. 내 꿈을 위한 돈의 해외 연수, 더 나은 삶, 아빠가 직접 전화했다. 지은아, 가족인데 왜 그래? 민준이 대학 갈 돈이 없어. 나는 대답했다. 아빠, 내가 왜 항상 책임져야 해요? 제 꿈은요. 침묵이 흘렀다.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여자잖아. 민준이는. 그 말에 내 피가 다시 끓었다. 여자. 그게 죄인가?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어린 시절 기억. 엄마가 민준이를 안고 부리왕자라고 부르던 때, 내가 울 때 여자애가 왜 그래 라고 했던 때, 아버지의 회사가 망할 때, 내가 학교를 포기한 때 모든 게 연결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건적이었다. 내가 유용할 때만. 변화가 시작됐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문제 일으켰다. 싸움, 성적 하락. 엄마가 울며 왔다. 지은아, 내가 도와줘야 해. 민준이가 너 따라하고 싶대. 나는 웃었다. 엄마, 민준이는 스스로 해야 해요. 제가 왜?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강하니까.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기둥?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기둥은 무너질 권리도 있나? 병원에서 만난 상담. 나는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해요. 가족 트라우마예요.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털어놨다. 핀닝 세레모니, 바비큐, 배신. 그들은 후회할까요? 상담사가 물었다. 후회는 그들의 몫, 당신은 자유로워지세요. 집으로 돌아간 날, 나는 대화를 꺼냈다. 식탁에 앉아. 가족 여러분, 이야기할 게 있어요. 아빠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뭐야, 지은아,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제 삶을 살 거예요. 민준이가 비웃었다. 누나가 갑자기 왜? 우리 없으면 너도 외로워. 나는 차갑게 봤다. 외로움. 그게 가족이었어? 대화는 폭발했다. 엄마가 소리쳤다. 지은아, 내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엄마,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없어도 아빠가 탁자를 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벌어오던 게 그렇게 싫었어. 돈, 항상 돈. 나는 핀을 만지작거렸다. 아빠,
그 돈은 제 피땀이에요. 환자들의 목숨을 걸고 번 거예요. 그걸로 민준이 용돈 주고 집세 내고. 이제 끝이에요. 민준이가 방으로 도망쳤다.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내 팔을 잡았다. 지은아, 제발. 민준이가 대학 못 가면 나는 손을 뿌리쳤다. 엄마, 왜 항상 민준이에요? 제 대학은요? 제 세레모니는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나는 끊었다. 바비큐 하셨어요. 제 친구들 초대하고 제 선물을 훔쳐 쓰고 침묵. 그들이 알았다. 내가 다 안다는 걸? 그 후 집은 지옥이 됐다. 매일 전화, 메시지. 지은아, 오랜만에 와. 돈 좀 보내줘. 나는 무시했다. 대신 내 삶을 채웠다. 병원 동료들과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핀을 보며 사진 찍었다. 이게 나야, 친구가 말했다. 지은아, 너 빛나. 그 말에 눈물이 왔다. 가족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눈물.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꿈을 꿨다. 홀로 무대에 서 있는 나, 객석에 가족의 웃음소리.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했다. 상담에서 배웠다. 분노를 풀어내세요. 나는 편지를 썼다. 가족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냥 쓰고 태웠다. 너희들은 나를 망쳤어.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야. 변화는 가족에게도 왔다. 아빠의 사업이 더 나빠졌다. 빚 독촉, 은행 전화. 엄마가 병원에 왔다. 기다리던 환자처럼. 지은아, 아빠가 나는 진료실로 데려갔다. 엄마, 이건 직장입니다. 가족 문제는 집에서 엄마가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 나는 대답했다. 변한 건 저 아니에요? 보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민준이가 찾아왔다. 학교 제복 차림으로. 누나, 미안. 그날 파티.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이 붉었다. 나는 안아주고 싶었다. 동생이니까. 하지만 멈췄다. 민준아, 너도 알아야 해. 가족은 서로를 짓밟지 않아.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누나처럼 되고 싶었어. 강하게 애나는 웃었다. 강함은 희생이 아니야. 선택이야. 그날 나는 결심했다. 완전한 단절. 전화번호 바꾸고 주소 숨기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집에 갔다. 짐을 챙기러. 마당에서 바비큐 그릴을 봤다. 녹슬어 있었다. 상징처럼. 단절 후 내 삶은 꽃 피었다. 기숙사에서 벗어나 작은 원룸을 얻었다. 월세는 비쌌지만 내 것이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창밖 서울을 봤다. 자유의 맛. 병원에서 승진했다. 팀 리더. 지은 씨, 당신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환자 한 명이 퇴원하며 안아줬다. 간호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 눈물이 내 상처를 씻겼다. 가족 소식은 동료를 통해 들었다. 너네 집 민준이 중퇴했다던데. 나는 놀랐다. 아니, 슬펐다. 하지만 책임지지 않았다. 엄마의 전화는 차단됐지만 편지가 왔다. 지은아, 돌아와. 우리가 잘못했어. 길고 찢었다. 잘못. 그건 인정이지. 변화가 아니었다. 내 안에 복수가 싹텄다. 아니, 복수라기보단 정의.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가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간호사로서의 경험, 가족 트라우마. 사람들이 공감했다. 댓글, 나도 그래요. 강해지세요. 그 연결이 나를 치유했다. 한 독자가 매일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밤은 여전했다. 악몽. 바비큐 불꽃이 나를 태우는 꿈 깨어나 물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어. 상담사가 말했다. 용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기. 어렵다. 그들은 내 일부였다. 피가 섞인. 어느 날 우연히 마주쳤다. 지하철에서. 민준이 더 야위고 눈 밑 다크서클. 누나, 그는 나를 봤다. 나는 피하려 했지만 멈췄다. 민준아, 잘 지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사업 망했어. 집 팔아야 해. 엄마 아빠. 싸우고 나는 침을 삼켰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가 울었다. 누나처럼 살고 싶어. 도와줘. 나는 손을 내밀었다. 스스로 해. 내가 도울게. 하지만 조건 있어? 너도 변해. 그 후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민준이 이야기했다. 그날 파티 내가 주도했어. 누나 자랑하려고. 그런데 다들 나만 봐주길 바랐어. 이기심. 가족의 뿌리. 나는 말했다. 민준아, 가족은 서로의 꿈을 지켜. 짓밟지 않아. 그는 고개 끄덕였다. 배울게. 엄마 아빠를 만난 건 그 다음 주 이 카페에서. 아빠가 먼저 말했다. 지은아, 미안하다. 우리가 맹목적이었어. 엄마가 눈물 흘렸다. 너의 희생, 이제 알았어. 나는 물었다. 변할 거예요. 아빠가 대답했다. 민준이 교육 다시 시작할게. 너처럼.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하지만 제 삶은 제 거예요. 만남 후 관계는 조심스러웠다. 매주 통화, 하지만 돈은 없었다. 나는 경계를 세웠다. 병원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언론 인터뷰. 김지은 간호사, 환자 중심 케어의 선두주자, 기사에 내 사진. 가족이 봤을까? 민준이가 전화. 누나, 기사 봤어. 자랑스러워. 진심이었다. 그는 아르바이트 시작했다. 나도 독립할게.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엄마의 생일 초대받았다. 갔다. 집은 변했다. 가구 접고 벽의 균열, 바비큐 그릴은 사라졌다. 식사 중 엄마가 말했다. 지은아, 그날 우리가 바보였어.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요? 아빠가 한숨. 민준이 중심으로 살았어. 너를 당연하게 여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았으니 고쳐요. 파티 후 나는 다시 원룸으로. 피곤했다. 감정 소모. 상담에서 털어놨다. 용서했어요. 아니, 그냥 받아들였어요. 상담사, 그게 성장 맞다. 나는 강해졌다. 여름, 해외 연수 기회. 호주, 간호 컨퍼런스. 비행기에서 창밖봤다. 이게 내 삶.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 새로운 시야. 한국 간호사. 멋져. 그 칭찬이 진짜였다. 돌아와 가족에게 사진 보냈다. 제 꿈이에요. 민준이, 누나, 나도 갈게. 가을, 아빠의 사업 재기. 작은 카페.
지은아, 내 조언 덕분이야. 나는 웃었다. 아빠 스스로 한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왜 이제야? 왜 내 젊음을 빼앗고? 민준이의 변화가 컸다. 대학 제도전, 간호학과. 누나 따라 나는 놀랐다. 왜? 누나처럼 돕고 싶어. 나는 안아줬다. 동생으로서.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이번엔 내가 주최. 레스토랑. 모두 웃었다. 하지만 내 안엔 여전한 그림자. 바비큐의 불꽃. 새해가 왔다. 나는 30살. 생일 파티, 친구들만. 가족 초대 안 했다. 제 날이에요. 그들은 이해했다. 민준이가 선물, 핀 모형. 지난날 미안, 나는 받았다. 고마워. 병원에서 위기. 코로나 유사 팬데믹, 야간 근무 연속. 지쳤다. 가족이 문병 왔다. 엄마가 수프 챙겨. 조심해. 그 따뜻함, 처음 느꼈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갈등 제발. 아빠가 돈 빌려달라. 카페 확장, 나는 거절. 아빠, 스스로 아빠 화냈다. 여전히 이기적이야. 나는 소리쳤다. 이기적. 제 삶 지키는 거예요. 통화 끊음. 다시 벽. 민준이가 중재. 아빠, 누나 탓마 우리 탓이야. 아빠 사과. 미안, 지은아. 습관이야, 습관. 그 단어가 아팠다. 내 블로그, 책으로. 그림자 벗어나기 위해 출간. 서점에서 사인회. 가족 왔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나는 속으로 늦었어. 여행, 홀로 유럽. 파리, 에펠탑 아래. 이게 자유사진 가족 그룹 채팅. 행복해요. 돌아와, 엄마 건강 문제. 암 의심. 병원 입원. 나는 주치간호사. 엄마, 괜찮아요. 엄마 손잡음. 지은아, 내 덕분, 눈물. 엄마도 제 덕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치료 중, 대화 깊어짐. 엄마, 너 아빠랑 싸울 때 내가 왜 참았는지 알아? 나도 희생했어. 나는 물음. 왜 말 안 했어요? 가족이니까 나는 안음. 이제 말해요. 엄마 퇴원. 회복. 가족 상담 시작. 전문가와 트라우마 풀어요. 세션에서 아빠 고백. 지은이, 내가 실패자라 너희한테 화 풀었어. 나는 용서. 아빠, 이제 새로. 민준이 대학 입학. 축하 파티, 이번엔 제대로. 누나, 내 덕, 나는 웃음. 너 덕이야. 내 삶, 안정. 연애 시작. 동료 의사. 너 강액 데이트, 산책. 가족 이야기 해줄래? 나는 했다. 모든 걸 그는 안아줌. 자랑스러워. 하지만 밤, 여전한 불안. 다시 배신, 믿음 어렵다. 책 베스트셀러. 강연 요청. 무대 서며 가족은 선택. 사랑은 노력 청중 박수. 가족 뒷자리. 눈 맞춤. 여름 휴가, 가족과 제주. 바다 앞, 기억나? 어렸을 때 엄마 말, 나는 고개 끄덕. 이제 새로. 바비큐. 피했다. 대신 피크닉. 웃음. 진짜. 가을, 결혼 제안. 지은아,
나는 얘 내 삶 존중할게. 결혼 준비. 가족 도움. 하지만 경계. 내 선택 엄마 알아. 웨딩. 가족 참석. 민준이 베스트맨. 누나 행복해의 눈물. 신혼여행. 발리. 자유야 돌아와. 새집 내 규칙. 아이 태어남. 딸 이름 희망. 가족 방문. 조심해 아빠 안음. 내 손녀. 하지만 갈등. 민준이 실수. 사업 실패. 도움 요청. 나는 부분 도움. 스스로. 엄마 제발. 이번엔 완치. 내 덕, 나는 우리 덕. 10년 후, 나는 병원장. 책 2권. 가족. 가까워졌지만 독립. 민준이 결혼. 아이. 누나처럼 키울게. 지금 나는 창가에 앉아. 핀을 보며. 가족은 변화했다. 하지만 상처는 흉터. 만지면 아프다. 어제 민준이 아이와 놀다. 할머니, 바비큐 해요. 아이 말 모두 얼음. 나는 웃음. 피크닉 할까? 그날 나는 생각했다. 용서했나? 아니, 그냥 살고 있어? 가족은 영원한 미스터리. 사랑인지 덫인지. 너라면 용서할래? 아니면 떠날래? 그 선택이 삶이야.